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공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예,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방송 장악 논란과 아들 학교 폭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은 방통위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동관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짓밟았던 반헌법의 상징이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는 권력이 독점했던 말과 글, 그게 언론이죠. 말과 글의 자유를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되찾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제도화돼서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것이 현재의 6공화국 헌법이고요. 그런데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요직을 거치면서 당시에 홍보수석, 대변인, 언론특보 등을 역임을 하면서 국가 권력기관인 이 국가정보원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내부의 인사 또 편성을 좌지우지하고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거의 숙청하다시피 했던 정점으로 이 언론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예. 여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반헌법적 인물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취임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이란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6기 방통위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영방송이라는 부분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 노동자들이 자기 조직의 미래와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노영방송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권력의 친화적인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반대 논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요.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부분은 이동관 씨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까지 또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까지 보면 이 정부가 거의 극우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념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 보수를 포함한 나머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정치 편향에 빠져 있다는 망상에 가까운 저는 사고라고 보고요. 예. 또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확산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MBC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 권력이 불편해하는 윤석열 정권이 불편해하는 여러 비판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켜왔다고 했는데 국론이 완벽하게 통일된 사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어떠한 국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이동관 씨가 공산당 언론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동관 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윤비어천가가 난무하는 국론이 완벽히 통일된 그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육기방통위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공영방송에 대한 뭐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을 핑계로 해서 거꾸로 공영방송 자체를 국가 권력이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는 퇴행적인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4863번님께서도 국민을 설득한 발언은 없고 꼭 갈라치게 하고 편가르고 그런 모습에 정의와 공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지역 방송이니까 그렇다면 네. 이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앞으로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걸로 현재 상황은 보이는데 수도권은 네. 좀 버틸 수가 있겠지만 안 그래도 고사 직전인 지역 방송의 입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영방송을 우리가 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보면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강화되면서 이 정보 유통의 중심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방송에서도 자체 방송도 방송이지만 서울 수도권 중심의 포털에 이 진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뭐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맡겨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광고 시장의 규모도 작고 여론 시장의 규모도 작습니다만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유통시켜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인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 KBS TV 수신료 분리 고지를 통해서 재정 문제를 급속하게 악화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 공영방송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지역방송의 위축이 불가피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MBC 민영화를 포함해서 공영방송 해체 수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영화 과정에서 이 현재 그 시장 규모가 취약한 지역방송은 이른바 서울 수도권의 이 큰 방송사의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해서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하겠죠. 이러면 저는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민들의 알 권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9837번님께서도 정경유착이 부패의 상징이라면 정원유착은 독재의 상징이라고 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현재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명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내린 방통위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무효죠. 그러니까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정원이 5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정원 중에 지금 재적이 2명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이미 깨진 상태라는 거죠. 이 조직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만이 이 합의제 기구인 5명이 합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방통위의 의사를 지금 멋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다른 부처와 다를 바 없는 독임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결국 방통위 설치법에 반하는 반법률적 결정들이 지금 행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가 언론노조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야당 방통위원들이 빨리 총사퇴를 해라. 그래서 이런 그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의결 구조 아래서 이동관 체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 이제서야 이게 무효라는 주장들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법률 대응을 통해서 2인 방통위 체제의 의사결정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노조에서는 방송장악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동관은 물러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시고 마지막으로 또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국가 권력,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공영방송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이고 공영방송 사장을 내리꽂을 수 있는 여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방송법의 문제와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그리고 현재 KBS, MBC,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거나 권한을 분산시켜서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현재 본회의까지 올려놨습니다. 이런 법 제도의 개혁 없이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행태에 대해서는 현장 언론인들과 함께 맞서 싸워주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했고요. 6001번님께서는 경제 파탄에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이념 논쟁의 방송 장악에 이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5150번님께서는 참 좀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아닐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래님께서는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닙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